2020년대 초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.5%로 인하했습니다. 이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었으나 부작용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과열 현상을 초래했습니다. 2021년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%까지 치솟으며 역사적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, 이는 이후 버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. 저금리 환경에서 영끝까지 끌어쓴다 문화가 확산되며 2003봄 청년층까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활용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. 2023년 기준 30대 가구의 58%가 부동산 대출을 보유했으며 이 중 37%는 다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투기적 수요가 전체 주택 거래의 42%를 차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개발사들은 투자 수요를 활용해 2022-2024년 전국의 120만 가구 분량의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분양했습니다. 특히 프리미엄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가 단지가 쏟아졌으나 2024년 말 기준 미분양률은 34%로 급증했습니다. 일부 지역에선 분양가 대비 실제 시세가 40% 이상 차이 나는 역프리미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. 2023년 주요 방송사에서는 평균 주당 7.8개의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반드시 오른다는 낙관론을 확산시켰습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된 인물의 68%가 개발사 또는 중개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일반인들의 FOMO of missing out 심리를 자극해 과열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.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위험차주 비중이 28%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소득 대비 VTI 400% 이상 가구는 180만 가구에 달했으며 이들은 금리 인상 시즌에 가장 취약한 상태였습니다. 일부 가구는 월 소득의 70%를 대출 상환에 할애하는 등 대출 사다리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. 2024년 3월 정부는 DTI채 상환 비율 기준을 40%에서 30%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% 인상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. 이로 인해 대출 승인 거절률이 2주 만에 19%, 47%로 급증했고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% 감소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정책 발표 당일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12% 폭락했습니다. 2024년 4분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월 평균 1.8%씩 하락하기 시작했고 거래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과열 지역으로 꼽히던 판교, 강남에선 계약 취소율이 45%에 달했으며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 경고 등이 켜졌다고 평가하며 추가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. 2025년 1분기 중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12조 원을 돌파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30, 40대 연령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20% 증가했으며 월세 수익률이 대출 이자를 상회하지 못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.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2025년 건설업계 실업률이 8.7%까지 치솟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.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4.5%로 인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지표 위협받기 시작했고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발표해야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공황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1997년 외환위기,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025년 부동산 버블 붕괴는 한국 경제의 세 번째 큰 충격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. 전문가들은 자산가격 안전한 투자라는 신화가 깨졌으며 향후 5년간 주택가격이 30% 이상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. 이 위기는 단순한 시장 교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